자, 첫 번째로 선정해 주신 섹터는 바로 원전주입니다. 원전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원전도 눈에 띄는 상황이에요. 지금 전쟁 때문에 AI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,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원전주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걸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원전이 말 그대로 AI 시대에 이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오래된 원전들의 해체가 새로운 이제 이슈로 대두했죠. 그러면서 이 원전주는 이제 대형 원전이나 SMR이라는 소형 모듈러 원전, 그리고 또 이러한 원전들이 오래 사용되고 나면 그 노후한 원전을 해체하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 대형 원전이나 SMR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주들은 예전과 다르게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아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겁니다. 특히나 원전 해체 시장은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사업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기업들이 가장 먼저 기술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전주들은 새로운 이 기술을 갖고 전 세계 노후 원전 폐로와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원전주들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고 이런데 어떤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보면 좋을까요? 네. 이 원전주 하면 예전부터 지난해부터 이제 이 너튜브에 올라가 있는 이 동영상들을 보시면 네네. 그때도 두산 에너빌리티 5만 원 할 때도 싸다고 그랬고 9만 원 할 때도 싸다고 했습니다. 네네. 왜냐하면 이 원전뿐만 아니라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원전이 주력 사업이고 여기다 가스터빈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또 시장에 열렸습니다.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 원전 쪽에서 특히 이 원전뿐만 아니라 이런 해상 풍력 발전 이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.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거기서도 두산 에너비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그 실적이 오래 찍히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결국은 주가를 뒷받침하며 밀어 올려버리는 것이죠. 그래서 싸다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현대건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. 이 대형 원전을 이 자유세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 가장 최근까지도 많이 만들어 본 회사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. 국내에서 원전을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했고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만든 그 APR 1400이라는 원자로를 갖고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공사로서 이제 기술력이 대도적인 것이죠. 그리고 미국 내에서 원전 르네상스의 가장 큰 수혜를 볼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되고요. 우리나라의 원전 업체들은 예전에는 대형 원전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만들 SMR 같은 데 의존하면서 신규로 짓는 데에만 돈을 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.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원전 폐로를 하고 그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리 1호기도 이번에 해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해체에 대한 발주가 나오면서 여기서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. 왜? 이제 원전을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해체하는 데서도 원전주들은 돈을 법니다. 대표적으로 우리 기수 같은 업체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가 예전에는 원전을 지을 때 가장 끝에 가서 제어계측 기술을 갖고 들어가서 돈을 벌었지만 이제 우리 기수 같은 경우는 원전을 폐로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원전이 해체되는 동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어계측 기술을 갖고 조작을 해줍니다. 그 덕분에 우리 기술은 이제 원전 해체에선 가장 먼저 돈을 벌죠. 그러면 원전 처음과 끝 양쪽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 기수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. 예전 방송을 돌려보시면 그때 왜 그런 설명을 해드렸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원전 이제 새로 짓는 데도 돈 벌고 해체하는 데도 돈을 벌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돈을 얼마나 벌지 기업들의 실적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. 이제는 전쟁 때문에 석유에 의존하는 것보다 또 다른 원전이라든지 친환경에 대체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
이제 본격적인 올해 원전의 르네상스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원전주들 중에 탑픽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원전주들이 워낙 다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사실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. 탑픽으로 보세요. 네, 현대건설 작년에 그 한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대에서 말씀을 드려서 네. 지금 벌써 15만 원까지 15만 원, 뭐 네. 주가 끌어올렸죠. 200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리고 웬만큼 대형주들은 지난 몇 개월 사이에 100%에서 200% 정도는 다 올랐습니다. 네. 그런데 올라서 비싸다고 할 게 아니라 왜 올랐는지 오른 이유가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밀어 올려진 거라면 그 실적에서 더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좀 보셔야 됩니다. 자,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이 있는데요. 대우건설은 실제로 원전을 지어본 회사입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체코 원전을 우리가 수주했을 때 체코 원전에도 시공사로 참여를 했죠. 그만큼 이 대우건설은 실제 원전 건설에서 경험도 있고 돈을 벌어본 기업입니다. 그런데 원전 이 대우건설이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죠. 중흥건설이라는 중견 건설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. 그때 말 그대로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두 회사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중흥건설은 국내 건설, 그다음에 대우건설은 해외 건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역할을 분리했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우건설이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뭐 보시면 흑석동에 그 재건축하는 그 사업에서도 네네. 수익을 내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 버는 것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이 하고 해외 특히 그러니까 이 사업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해외 수주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 끝나게 되면 그 마지막에 끝날 때 잔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.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 꽤 큰 사업들이 끝납니다.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. 그런 면에서 작년에 영업이익까지 냈는데 당기 순손실을 크게 냈습니다.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보셔야죠.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걸 대비해서 작년에 그 과거 부실들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하면서 다 떨어버린 겁니다. 이거를 회계적으로 빅베스라고 그러는데요. 그러면서 말 그대로 그 재무제표의 예전 부실을 다 떨어버리고 새롭게 시작된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해에는 말 그대로 실적을 갖고 주가를 밀어올리게 하는 것이죠. 현대건설과 비교했을 때 대우건설 물론 옛날의 명성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 트럼프 타워도 지으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인연을 맺은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그 원전 르네상스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. 그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거의 한 100% 정도 주가는 올렸지만 여전히 앞으로 더 주가가 실적에 의해서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지켜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9,500원, 목표가는 15,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,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